안녕하십니까, 박민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 내용은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국세청은 과연 내 재산에 어디까지 보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뭐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, 뭐 부동산 등기법, 상속세 증여세법, 이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.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한테 관련된 건 다 본다,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는데, 그래도 이제 이걸 볼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근거로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뭐 각종 법에 의해서 이 자료를 국세청이 취합하는데요. 취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법에 대한 취합이 있고, 또 FIU 관련된 금융 관련된 취합이 있고, 조세 조약에 관련된 취합이 있고, 과세 자료 제출에 대한 법률, 이런 취합,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취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, 과세 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에서 취합하는 정보들은 뭐가 있냐면, 일단은 근저당 내용, 부동산 보유 현황, 전세권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고요.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취합해서 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, 그리고 출입국 기록, 이제 출입국 기록을 보는 건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, 이런 판단, 그리고 어느 나라를 주로 가지, 이런 게 이제 다 파악이 되겠죠. 또 하나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같은 권리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요. 그리고 선박, 어선, 뭐 차량, 건설기계 등 등록된 자료, 등록세 내는 등록 자료들, 그래야 이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는 LH 같은 데서 받는 토지 수용 보상금 등에 대한 자료를 또 취합합니다. 그리고 수출입 신고 자료, 이 사람이 무역을 하는지 뭘 하는지, 이런 수출입 신고 자료와, 또 하나는 법원 보관금 자료가 있어요. 법원에 공탁을 냈다든가, 공탁을 낸다는 건 뭔가 권리가 있어서 받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보관금 자료, 그리고 소송 대리 관련 자료, 그리고 변호사, 법무사, 관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에 대한 업무 실적 관련 자료, 이건 전문직들에 대한 이제 업무 실적에 대한 자료를 또 받고요. 그리고 심판 청구, 이의 신청, 뭐 이런 소송 관련된 자료도 다 취합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꼭 상속세에 대한 것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양도나 뭐 이런 보상받고 소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추징이 되거나 고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는 내가 소송을 한 자료도, 소송에 대해서 재판문, 판결문,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취합이 된다,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, 모든 등기 등록 자료를 보기 때문에 내 재산이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낸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파악이 되고 있다, 확인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, 또 하나는 이제 세법상의 지급명세서 이런 걸 또 제출하는데, 여기서 확인하는 게,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금융회사에서 제출하는 거거든요. 보험사에서는 뭐 명의 변경 자료라든가 보험금 지급 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내게 돼 있고요. 고객의 자료를. 그리고 뭐 퇴직금에 대한 자료, 퇴직금 받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 처리하고 자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신탁소득, 그리고 주식에 대한 내용, 회원권, 전환산채,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자소득, 배당소득 같은 거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들어가고, 그리고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뭐 미랄정보라든가 탈세 제보 관련된 자료가 쌓여 있으면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보험 내가 명의 변경해서 자녀한테 주겠다, 뭐 이거 많이들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, 이런 것들을 뭐 국세청이 알겠느냐? 압니다. 왜냐면 보험사에서 명의 변경 내역과 지급 내역은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어서 알게 되고요.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도 마찬가지고, 이런 부분을 당연히 확인한다,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, 또 하나는 FIU법 같은 내용인데요. 이제 금융거래 정보, 뭐 금융권의 정보를 조회를 신청을 하죠. 세무조사, 이제 상속세나 이런 거 조사 받고 나면 한 6개월 뒤에 통보를 받아요. 당신의 재산을 내가 조회했습니다,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, 이걸 받는데, 세무조사 받는 당시에는 통보가 안 됩니다. 왜냐면 조사 받고 있는데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가끔 보면 상속세 조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은행 조회했다고 날아와서 또 받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조사 기간에 조회한 걸 사후적으로 보고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금융거래 정보를 보고, 또 하나는 고액 현금 거래, 1,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었으면 이 정보도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상속세 조사할 때, 아, 이 사람이 이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현금으로 고액 현금 거래가 있었으면 이 부분이 보고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라,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이 현금 거래에서 소명하라고 나오는 거는 FIU의 그쪽에 자료가 넘어갔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 의해서 받는 게 있는데, 이제 뭐 CRS가 협정된 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자료를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해외 부동산 보유한 내역도 확인을 합니다.
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취합해서 상속세 조사에 적용을 하고 파악을 한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, 이제 이게 뭐 내 재산에 대해서 다 아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, 가끔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이렇게 세무서에서만 자료를 취합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면 관공서나 이런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게 법률로 돼 있어서 이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조합되는 거고, 이게 이제 국세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이 된다. 그리고 FIU 같은 것도 평상시에 뭐 이거 볼 일은 없겠지만 상속이나 이런 게 발생되게 되면 이 자료를 한 번씩 확인하겠죠. 그리고 해외 뭐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걸 자주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업체가 있다던가 이런 게 의심되면 그 나라의 CRS 등을 통해서 계좌를 열람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지켜서 절세를 하셔야지 탈세를 하시면 안 된다.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